네, 이제 2주간의 휴가와 설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아제론도 한번 살려보고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2주간의 여정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거의 훈련에 가까운 운동으로 가득 채웠던 2주였는데요. 뭐 2주라고 하자면 사실상 한 열흘간의 휴가, 이게 4일 휴가에 이제 6일간의 설 연휴, 그 중간에 주말 포함해서 뭐 구태여 말하자면 이제 등산, 자전거 그리고 수영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사실 수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수영모를 다 챙겼는데 수영모가 없어서 입실이 불가해서 에, 거기가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2시간이라서 일단 다시 챙겨서 거기를 가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에너지도 소모가 커서 그냥 사우나를 하고 이제 아쉬운 마음을 이제 집 근처 돌아다니다가, 좀 번화가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번화가지만 제주 시청이니까 번화가죠. 이제 거기 만화 카페를 가서 예,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아제론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저도 살려고 이제 운동을 하는구나, 살려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낀 어떤 2주간의 여정을 좀 풀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2주라고 열흘이죠. 열흘 동안에 제가 한 게, 일단 한라산 정상을 등산을 했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제 각 3시간씩 소요가 돼서 뭐 대충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탄력 받고 이제 1박 2일 대략 한 120km 자전거 일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독을 좀 회복한 뒤에는 3일 정도 하루에 한 1km, 이제 25m 레인 기준 이제 20바퀴를 채우는 이제 헤엄을 했습니다. 무슨 중간중간에 이제 집에 있는 제 샌드백을 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닌 기간까지 포함하면 뭐 도보까지, 이게 여행 연휴 기간인지 훈련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뭔가 오늘 만약에 수영까지 잘 했다면 뭔가 뿌듯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집에서 1시간 이제 섀도우 복싱을 했습니다. 집에 가정용 샌드백을 또 해놨어요. 밑에 그 모래 채워놓는 샌드백인데, 세게는 이제 못 치니까 이제 상체, 그러니까 주먹은 이제 샌드백을 안 치고 섀도우로 하고, 킥도 세게 차면 안 되죠. 뭐 킥 세게 찰 수도 없고, 이제 킥은 섀도우가 힘들어서 이제 킥은 샌드백을 치고, 이제 상체 이제 주먹은 이제 섀도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1시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스타일은 빡세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아재가 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운동은 철저히 그냥 제 이 뚱뚱한 몸뚱아리를 이제 좀 더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했던 게 계획이었죠.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운동을 진짜 살을 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일 만만한 게 헬스장 웨이트 트레이닝이었고, 사실 유산소도 잘 안 했어요. 웨이트만 하고 식단만 해도, 심지어 술을 마셔도 그때는 빠졌으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10대 때는 아예 운동을 안 하고 소화비만 해. 운동 안 하고 그냥 공부랑 게임만 했던 애니까, 그러니까 조금 먹는 거 줄이고. 20살 때 딱 저 이제 서울에 딱 올라와서 한 게, 그냥 과자만 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자 끊고 군것질 안 하고 그냥 술자리 가는 거 말고는 끼니를 막 챙겨 먹지 않으니까. 이제 또 대학생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각설하고, 이제 20대 때는 철저히 외적인
진포를 이루기 위해서 뚱뚱이에서 정상으로만 보이게끔 벗겨놓으면은 형편없지만 그냥 옷 입었을 때 그냥 정상처럼 보이려고 그 정도만 만족을 했죠. 그렇게 해도 항상 다이어트는 정석으로 운동, 식단 지켰고 뭐 술을 짜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보통 감량하는 속도가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달 4, 5kg 내외로 빠졌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4주 만에 뭐 10kg 감량 막 이런 적이 전혀 없었고 4, 5kg씩 빠지는 게 보통의 속도고 보통의 속도고 이제 그 어떤 어, 의사들이 권장하는 보통의 이제 최대 감량 한 달 감량 그 속도라고 하는 기준에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더 빼고 싶어도 빠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빠져도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빠진 양이 거의 빼면 10kg, 많이 빼면 20에서 30을 빼니까 그렇게 10kg 내 감량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20대 때 뺀 살로만 성인 남자 2명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마도 과장 안 하고 최소 여성 둘 혹은 남성 하나, 남성 하나, 여성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100kg는 기본적으로 넘게 뺐던 거죠. 그만큼 요요가 심각했다는 거고 30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제대로 뺀 마지막 최후의 감량이 이제 110kg에서 72kg까지 뺀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최대 감량 수치고 물론 92에서 63인가 그때도 아마 그 정도 빼긴 했는데 그것도 한 30kg니까 그게 이제 캐나다 있을 때고 그 마지막 30대 때 뺀 게 그 21년도인데 그때도 사실 중간에 10kg 요요가 왔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뻥튀기 하면은 한 50kg 가까이 체중 변화를 이겨낸 거죠.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어쨌든 요요가 왔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기록이 아니고 이게 21년도 그 당시에 빼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제 105kg까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게 22년도 12월 말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입사 때 몸무게고 현재 이제 25년도 1월인데 지금 이제 한 86kg. 네, 3년 정도 걸렸죠. 20kg 된 게. 근데 뭐 일부러 뺐다기보다는 지금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체중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냅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생각은 이제 거의 버렸고,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궤변이냐 하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게 작년 이제 7월이었어요. 그때 한번 운동을 그냥 진짜 운동이란 것을 운동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한번 예전에 이제 운동하는 목적은 체중 감량, 뭐 다이어트, 뭐 그게 먼저 우선순위였지. 뭐 물론 웨이트에 대한 재미가 생겨서 뭐 점진적 과부하를 해보자 아니면 되게 많이 무게를 쳐보자 아니면 자세를 좀 잘 잡아보자 뭐 하체 3분할 해보자 뭐 이런 디테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다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7월부터 시작했던 킥복싱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복싱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주변에 복싱 체육관은 없고 그래도 새로 이제 신설되는 이제 어떤 헬스장 내 복싱 프로그램이 마음에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했죠. 다행히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제 자신을 못 믿으니까 3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은 채웠고 진짜 재밌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살을 빼려고 막 그렇게 했다면은 지쳤을 텐데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변에서 좀 인상 깊게 보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 40분 프로그램인데 그게 한 번 이제 1트라고 할게요. 1트 하면 40분인데 보통 한 2, 3트씩 하니까 막 4트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2시간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밌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이유, 킥복싱을 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냥 킥복싱을 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15일 날 이제 6개월이 됐고 설 연휴가 껴가지고 일부러 2월 3일 날 시작하는 걸로 했어가지고 지금 두고 봐야겠죠. 이게 유지가 될지는 그런 습관이나 루틴이. 그래서 15일 날 끝나가지고 이제 휴지기도 있고 마침 제가 휴가를 그때 설 연휴랑 이렇게 어떻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되게 긴 일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그냥 대충 쉬엄쉬엄 하다가 어디 거지 트래블링이나 할까 그냥 돈 적당히 안 쓸 수 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1박 뭐 그냥 제주 안에서 만만한데 그냥 잘 안 가는 곳 쪽 가가지고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잠깐 자고 집 밖에서 한번 자보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인의 추천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라산 등반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요즘은 예약제니까 알아봐라 이렇게 하길래 우리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라산 정상을 올라간 게 20대가 마지막이니까 그때 갑자기 20대 때 막 꽂혀가지고 한 두어 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번은 정상 못 가고 그래서 그때는 예약 없이 그냥 뚫고 들어갔는데 예약제가 있다고 해서 예약제구나 해서 바로 예약을 했죠. 휴가 첫날 예약을 했고 그때 이제 한라산 정상을 이제 20대 때보다 더 괜찮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면은 거의 한 6시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아무래도 혼자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잘못된 선택에 중간에 잘못된 선택 하나 있었는데 이른바 엄복동 사건 1박 2일을 제 자전거 여행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걸 실행에 옮기고 맙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1박 2일 잡았는데 60km가 이제 카카오맵 기준으로는 4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주행 속도가 15km인 건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여건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변수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100, 약 120km 카카오 계산 그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계속 찍고 그 카카오 맵을 이제 자전거 주행을 누르면 속도도 계속 볼 수 있는데 진짜 어떨 때는 속도가 한 6.9 뭐 7km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달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속도 달리는 게 낫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빨리 달렸다 막 중간에 막 22km 막 25km 막 나오는데도 평균 속도 그래야 15km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쌩쌩 달리고 중간에 조금씩 멈추기도 하니까 그렇게 잘 나와야 14, 15인데 그러니까 최적의 평균치가 15인데 그래서 진짜 이틀 대여인데 그럼 48시간 대여인데 진짜 37시간 만에 반납했습니다. 120km를.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이제 열자마자 대여해서 반납 문 닫는 때가 8시인데 사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다음 날 8시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제주도 그러니까 성산포에서 제주 시내 그 대여점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그 정도더라고요. 그날 이제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도 보고 이제 제주 시내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 아마 그때가 뭐 조천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조천도 못 간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일몰을 봤죠. 종합적으로 참 엄복동적인 느낌에다가 참 좋은 경험을 하지만 다시는 하지 않을 여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랬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다음날 피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리를 하면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하루는 좀 강제 휴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또 지인에게 추천받은 수영장을 갔습니다. 이제 해돋이 힐링센터라고 해가지고 되게 작년 말에 이제 시범 운영하다가 이제는 동네 분들 말고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가는 데는 멀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셔틀 타고 해야 1시간, 그리고 셔틀 타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면 또 1시간에서 2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차로 가는 거니까 저는 그때 오디오북 들었거든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설 괜찮고 사람도 적당하니까 저는 좀 느려 터져서 초급 코스에서 자유형을 하는데, 거기 오리발이 아니죠, 킥판 이제 하고 뭐 배영하고 하시는 분들 하고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km 25바퀴, 25m 레인 기준 이제 25바퀴, 20바퀴, 20바퀴 돌고 나면 1km인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보통 1.5km나 2km 타는 게 1시간인데 저는 이제 엄청 느린 뚱뚱이라고 생각해두면 됩니다. 근데 오늘 수영물 안 챙겨가지고 참 똥멍청이 같이, 그래서 그냥 사우나에서 시원하게 그냥 땀 빼가지고 수영할 때보다 땀이 더 나오더라고요. 집에 오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아재화된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 생각이 왜 드냐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20대 때는 진짜 운동의 이유는 오직 외적 변화, 다이어트가 목적이지, 뭐 정석대로 다이어트를 했지만 뭐 건강이고 나발이고 신경을 쓴 게 아니죠. 사실 건강 생각했으면 중간에 술을 안 마셨겠죠. 근데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외적 변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뭐 그런 거였겠지만, 이제는 운동 자체를 즐기고 배우는 게 더 큰 동기고, 약간 과도기적인 이제 건강이라는 걸 좀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매년 건강 검진을 할 때마다 별로 좋은 신호가, 아직 뭐 적신호까지는 아닌데 뭐 주의나 유의 정도의 신호가 자꾸 이제 오니까 신경이 쓰이죠. 항상 이제 소화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예전에 우선순위가 이제 체중 감량, 외형적인 좀 진보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운동 자체에 대한 좀 학습,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랑 즐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인 것 같고, 뭐 체중 감량은 그 좀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좋은 거고, 사실 체중 감량보다 앞선 순위가 하나 생긴다면, 운동이 취미인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같이 운동한다던가 이런 좀 희망사항이 좀 있죠. 그래서 어 뭔가 체중 운동을 통해서 뭐 멋져 보인다던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재밌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술자리가 되면 안 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여기서 약간 벌써 좀 우선순위를 정하는 느낌이 약간 아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뭔가 목표지향적인, 그러니까 살을 빼서 뭔가 인연을 만들고, 내가 좀 더 외적으로 좀 정상으로 보이고 싶은, 멋질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제 이제 몸의 어떤 변화상 그래도 얼굴이 빠져 보이는 게 낫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뭔가 둥글둥글한 아재 느낌으로 운동을 즐기고 배우는, 저는 뭔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막 뭔가 뚝딱뚝딱 삐그덕거리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저 사람 운동하고 가는구나, 그게 저는 운동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헬스도 마찬가지고 수영이나 뭐 등산이나 뭐 자전거나 복싱이나 다 그냥 저 사람 그냥 운동하는구나,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라도 좋으니까 자연스러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연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돼서 이제 좋은 이제 벗이 생기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왜 다이어트를 자꾸 좀 후순위로 두냐면 워낙 요요도 많이 겪고 진짜 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엄청난 대량 체중 감량 이후로 또 쪘기 때문에 예, 몸에 지방 세포들이 거의 레지스탕스예요. 강성 노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지방 세포는 작아지는 거지 그 개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대사량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즐기면서 빼고 식단은 물론 이제 탄수화물은 좀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좀 과다하다 싶으면 일부러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먹는 예, 이것도 약간 생체 실험 중에서 겪은 경험 토대로 하는 전략이긴 하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비율을 맞추려고 일부러 예,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든가 식단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처음부터 클린하게 가는 게 맞는데 단백질 비율을 일정 부분 높이면은 그래도 좀 체중 변화에 덜한 부분도 있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했을 때 이제 단백질도 조금 비중을 높이면 비율상으로 좀 맞아지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단백이 그러니까 저탄수가 힘들면 그러니까 탄수를 뭐 줄이는 게 부득이한 게 어려웠던 상황이면 긴급 처방으로 단백질 양을 높이면은 상대적으로 저탄수가 되니까 좀 궤변이긴 하죠. 근데 생체 실험 결과 어떻게든 탄수화물을 부득이하게 많이 섭취했으면은 단백질 비율을 좀 높이면 그나마 좀 방어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생체 실험상의 결과라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유지어터 한 막 10년 차 이러면은 저도 좀 몸짱 아줌마 이런 건 아니어도 그냥 살 빼본 뚱뚱이 형 이런 걸로 해보고 싶긴 한데 한때 뚱뚱했던 형 이런 컨셉으로 좀 다이어트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운동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또다시 아제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요즘 아제론이랑 뭔가 철학자의 밤 컨셉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개똥 철학을 양분화해서 하는 이야기. 아제와 방구석 철학자의 공통점은 둘 다 개똥 철학을 갖고 사는 인간을 어떤 유형을 분류한 거죠. 하나는 이제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에, 철학자들을 참칭하는 컨셉이죠. 아무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제론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